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월 대보름 의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설날과 함께 한국의 세시 의례 가운데 대표적인 정월의 의례입니다. 정월 대보름은 가장 큰 보름이란 뜻으로 시간상으로는 음력 1월 15일 곧 그 해에 처음으로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한자어로는 상원이라고 합니다. 상원은 도교에서 유래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로 삼원일이 있습니다. 삼원일이란 상원일, 중원일, 하원일을 말하는데 각각 음력 1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상원일은 삼원일 가운데 첫 번째 날인 것입니다. 도교에서는 하늘의 선관이 1년에 3번, 곧 삼원일에 인간의 선악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장수와 복 혹은 재앙을 내리는 날이라 여겼습니다. 상원일에는 천관이 복을 내리는 때라고 하고 중원일에는 지관이 죄를 구해주는 날이라고 하며 하원일에는 수관이 애군을 막아주는 날이라 하여 각각의 날이 되면 도사와 사람들은 의례를 행하며 복을 빌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도 왕실에서는 삼원일에 정기적으로 의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유교의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불교와 함께 도교 의례들도 비판의 대상이 되며 결국 철폐됩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대보름은 여전히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농경을 주요한 생업이자 나라의 경제의 근본으로 하였던 전통사회에서 보름달은 생생력을 바탕으로 한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달은 30일을 주기로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차고 기움이라는 순환을 반복하는데 달의 이러한 속성은 영생과 재생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음양사상에서 태양은 양이라 하여 남성으로 인격화되고 달은 음이라 하여 여성으로 인격화됩니다. 따라서 달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대지와 대지의 여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름달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월 대보름은 농경에 기초한 전통사회에서 풍농을 기원하는 특별한 날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정월 대보름의 의례는 1년간의 농사의 풍흉을 기원하는 마을 공동체 단위의 행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양반사대부와 농민들의 의례는 그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다른 말로 오기일이라고도 합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소지왕 10년 정월 15일에 왕이 천천정에 행차하였는데 이때 날아온 까마귀가 왕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은 반역하려는 신하와 궁주를 활로 쏘아 죽이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월 15일을 오기일로 정하여 찰밥을 지어 까마귀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찰밥이 오늘날의 약식 혹은 약밥의 기원으로 여겨집니다.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반에 살았던 조선 중기 인물인 오이무는 자신이 쓴 일기인 세미록에서 정월 대보름에 약밥을 지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오곡밥을 지어 노비들에게 먹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향촌에 거주하는 사대부들은 일상생활에서 농사에 보다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보름에 달을 보고 농사의 풍흉을 미리 점치곤 했으며 심지어 나라에서는 국왕이 직접 농사짓는 의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왕실의 대표적인 의례로 내농작이 있습니다. 내농작은 다른 말로 가농작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농사의 내용을 흉내내는 의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조선시대 궁궐안에서 농작물의 모형을 만들어 설치하여 놓고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농경 과정을 선보이면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국왕이 농사의 근본을 보임으로써 농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무엇보다 1년의 농사 풍요를 상징적으로 축원하는 모방주술적인 의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례로 벽가리떼 세우기가 있습니다. 벽가리떼는 집이나 헝겊에 벼, 콩, 조, 보리, 수수, 기장, 팥 등 각종 곡식을 넣어서 만드는데 그 모양이 마치 풍년이 들어 고개를 숙인 벼나 곡식 더미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벽가리떼는 긴 나무 막대에 매달아 우물, 마당, 외양간 옆에 높다랗게 세웁니다. 이는 늘어진 곡식을 모방해서 풍년이 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주술적 성격의 의례입니다.
정월초에서 대보름 사이에 주목할 만한 의례는 흔히 동제라고 불리는 마을제사입니다. 정초에 가정과 개인의 안녕과 번성을 기원하는 의례가 안택고사라면 마을 공동체의 평안과 한 해 동안의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가 바로 마을제입니다. 지방마다 차이는 있지만 충청도 이남 지방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대개 정월초에서 대보름 사이에 마을제를 지냅니다. 마을제는 지역에 따라 당산제, 당제, 당상굿, 선앙제, 특히 제주도에서는 본향당이라 부르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이때 당산이나 선앙 등은 제사의 대상이 되는 신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당산할아버지, 당산할머니로도 불리는 당산신, 선앙신 혹은 성왕신은 오늘 한국 전통사회에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공동체 신앙의 대상이면서 개인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마을제당은 한국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정월마을제는 이러한 마을신에게 1년 동안의 마을의 안녕과 풍농, 풍어, 그리고 각 개인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입니다. 마을제를 행하는 시간은 대개 자정을 전후로 한 시간에 시작해서 새벽녘에 마무리됩니다. 의례를 올리는 방식은 지역에 따라서 마을 남자들 가운데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해 유교식 절차에 따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부지방 마을제의 경우에는 농악대가 풍물을 치며 마을을 다니는 지신밟기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신밟기는 마당밟기, 매구, 건립 등으로도 불립니다. 매구는 한자로 매기라고 쓰는데 글자 그대로 귀신을 밟는다는 뜻입니다. 지신밟기는 땅의 신을 진압함으로써 악기와 잡신의 침입을 받고 또 물리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제사를 비롯해 집집마다 지신을 밟으면서 지신풀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꽹가리, 징, 북, 장구 등의 악기로 구성된 풍물을 연희하는 것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장 및 가정의 복을 기원하는 의례이자 마을 지신에 대한 공연적 성격을 띤 민속놀이이기도 합니다. 정월 마을 제사는 해안가의 어촌 마을에서도 행해졌습니다. 한국 동해안과 남해안 어촌의 경우 마을 제사에서는 마을 전반적인 복을 기원하고 한 해 동안의 풍어를 기원하는 별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별신굿이라고 합니다. 별신굿은 풍어를 위한 목적이 특히 강하기 때문에 풍어제라고도 부릅니다. 잘 알려진 풍어제는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지역과 부산 동래로부터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의 별신굿입니다. 동해안의 별신굿은 시기적으로 10월에 주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1월에 열리는 남해안 별신굿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해안 별신굿에서는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 사이에 마을의 어민들이 중심이 되어 1년 동안 해상의 안정과 풍어를 기원합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별신굿은 지역 무당들을 불러 의례를 수행하게 합니다. 의례의 대상이 되는 신격은 마을의 수호신과 바다를 관장하는 신인 용왕입니다. 마을 수호신은 흔히 당산에 모셔진 신이 되며 농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용왕에 대한 의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신굿은 지역 사람들에게 바다를 먹이는 굿이라고도 알려져 있을 만큼 용왕 의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용왕에 대한 의례는 별신굿 전체 과정 중 용왕굿이라는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용왕은 어민들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신이기 때문에 용왕굿은 아주 중요한 단계로 인식됩니다. 용왕의 신격은 용왕이라고 통칭되기도 하지만 동해용왕, 서해용왕, 북해용왕, 남해용왕 등 4의 용왕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이들을 의례에 모시는 방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용왕굿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바닷가나 선창에 나와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용왕이 바다에 있다는 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용왕에 대한 기도가 끝나면 바다에서 죽은 뱃사람들의 원혼과 바다를 떠도는 잡기, 잡신을 달래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당의 축원이 끝나면 어민들은 밥 등의 재물을 바다에 던지는 의례를 합니다. 이것을 용왕밥이라고 하는데 용왕에게 재물을 올린다는 의미와 바다에서 사고로 사망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용왕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월 의례는 마을 공동체 단위의 행사들이 중심이 되지만
가정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의뢰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의뢰는 공통적으로 한 해의 농사의 풍년을 점치고 기원하기 위한 속신의 성격이 강합니다. 먼저 살펴볼 의뢰는 용알뜨기입니다. 대보름 전날인 14일 밤에는 용이 지상에 내려와 우물에 알을 낳는다고 하여 마을의 부녀자들은 보름날 새벽 일찍 일어나 남들보다 먼저 용알을 뜨려고 우물에 갑니다. 용알에 있는 물로 밥을 지어 먹으면 그의 운수가 대통하고 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여겼습니다. 또 정월보름날에 대추나무나 감나무 등 과일나무가 있는 집에서는 나무의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웁니다. 이렇게 하면 그 해는 과일이 많이 열린다고 하며 이러한 풍습을 나무 시집 보내기라고 합니다. 또한 달부리, 콩점치기 등으로 불리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농사를 점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음력 정월대보름 전날 저녁 수숫강을 반으로 쪼개어 그 안에 콩 또는 곡식알을 12개 넣고 집이나 실로 묶어 우물이나 물동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다음 날인 대보름날 새벽에 그것을 꺼내어 실을 풀고 콩과 곡식의 부른 상태를 보며 농작물의 풍요를 점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보름에 행해지는 놀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에 행해지는 놀이들이 놀이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한 해의 기륭을 점치는 기능을 겸한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보름에 행해지는 놀이들 역시 놀이와 의뢰의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은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날로 이날 행해지는 놀이는 달의 기운에 힘입어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 예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보름의 놀이는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는 편을 나누어 겨루는 것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놀이 중 하나였습니다. 놀이 방식은 두 패로 갈라 집으로 만든 동아줄을 서로 당겨 자기 편 쪽으로 끌어오면 이기는 것입니다. 인접한 마을끼리 편을 나누어 줄을 당기기도 했습니다. 주로 성별에 따라 서쪽을 여성, 동쪽을 남성으로 나누어 줄을 당겼습니다. 여성이 이겨야 그의 풍년이 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쪽이 이기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정월에는 정말 많은 행사가 있죠. 사실 남한의 세시의례 중 상당수가 정월 한 달에 몰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보름 전후 의례가 다수일 정도로 정월 대보름의 세시의례는 풍부합니다. 이렇게 세시 풍속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정월 대보름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둥글게 가득 찬 보름달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정월 대보름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보름달을 맞는 날이었으므로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지녔던 것입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달을 비롯한 여러 자연신에 대한 의례를 통해 농사와 고기잡이의 풍요를 기원했으며 정월보름에 뜨는 달의 형태, 색깔 등으로 그의 농사를 점치는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세시의례 가운데 정월의 의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세시의례는 그동안 농경의례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세시의례는 한편으로는 농업, 어업과 같은 생산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상신과 자연신, 달과 태양의 이동과 같은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부분 역시 세시의례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세시의례에 대한 이해는 생산력에 주목하는 시각과 함께 종교적 이념과 세계관 사이의 복잡한 상호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치의 일환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동일한 형식의 세시 의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례들의 변화하고 각 지역들과 결합하면서 의례의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전국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 역시 한국 세시 의례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10번째 강의로 세시의례 1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11번째 강의에서는 세시의례 2라는 주제로 그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